한국과 일본, 미국 참 어느 시장 하나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지난주에 소개한 종목부터 바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선정한 종목은 총 4가지였습니다. 손절 기준은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2%, 계산 기간은 7월 23일부터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바로 전거래일인 7월 29일까지인데요. 표에 나오는 가격은 선정 시점 시가와 기간 내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기준이니까 실제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4종목 모두 손절선을 건드리지 않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먼저 삼성 SDI입니다. 시가 41만 9천 원에서 최고 46만 7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약 11.5% 정도의 수익률 구간이 나왔고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콤시스 홀딩스를 봤었죠. 5,190엔에서 5,408엔, 약 4.2% 정도였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줬던 주식이었네요. 미국은 두 종목 확인했었는데요. 첫 번째 로켓랩이 68.13달러에서 70.81달러, 약 3.9% 정도였고 아이렌은 40.60달러에서 43.42달러까지 올라와서 약 7% 정도의 수익률 구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한국과 일본, 미국 다 어느 하나 편한 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4종목 다 마이너스 2%라는 손절선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고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고가에 정확히 파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어디에서 끊었냐일 텐데요. 이런 장에서는 결국 또 돈 버는 트레이딩이 여러분의 수익을 지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영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시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계속 이제 힘들고 오늘 녹화 날짜가 7월 30일인데 그래도 이제 반등을 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투자자분들도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운이 좋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느 정도는 올라줘서 수익 실현도 하신 분도 있고 손절을 놓쳐서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역시 느끼는 건 뭐냐? 올라갔을 때 안 팔면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볼 확률이 높으니까 손절이 생명선이라는 그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참 지난주 그 변동성을 한 주 동안 쭉 보면서 이 손절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좀 체감을 했던 한 주였는데요. 그럼 또 오늘도 5종목을 선정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참고로 오늘 소개되는 종목 역시 학습과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을 가져와 주셔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죠. 저희가 오늘 이제 7월 30일자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어제 실적이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장중한 때는 거의 주가가 막 19%, 두 자릿수대로 큰 폭의 또 조정을 받았었고 막판에 조금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9% 정도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바닥을 잡은 건지 오늘 한번 차트로 배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똑같이 지금 트레이딩 북클럽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지지선에 왔기 때문에 어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관찰해 보십사 하고 오늘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로 한번 저희 그러면 어떤 지지선이 만들어졌는지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일본 주식 콤시스 홀딩스를 말씀드린 거랑 로켓랩이나 아이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유심히 저의 이평선을 보시면 15, 33, 75, 150, 300 이평선을 봅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150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이 3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제 150일 이평선을 쳤습니다. 추세선을 그릴 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추세선도 150 이평선 근처에서 지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150 이평선 두 번째 추세선, 상승 지지선이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다. 어제 이제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확률 게임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올라간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동안 매매를 안 했더라도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서 보시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진짜 고점 대비로 낙폭이 뭐 거의 50% 이렇게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고 대체 언제 올라가나 좀 기다림을 길게 가져가셨을 텐데 트레이딩 됐어요. 관점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네네네.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 또 오늘 마침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AI 칩 수요가 모바일에 첫 적자를 상쇄해주면서 영업이익이 뭐 19배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는 좀 밀리나 싶었는데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6% 정도 또 주가가 오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 동반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오늘 마감가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네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나라는 또 희망을 보게 되네요. 네, 저도 그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예단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네.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간다는 거는 뒤에 가서 네. 해야 될 얘기지만 기술적 반등도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일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일본 종목을 두 종목 정도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이 AGC입니다. 이 회사가 일본의 글라스 소재 제조 기업인데요. 네. 흔히 뭐 유리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실은 최근에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회로 원판 유리를 만드는 회사로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AI 칩을 찍어낼수록 결국에 이 회사가 또 유리를 잘 팔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또 일본 주식이 굉장히 좀 탄탄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엄청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힘든 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미국 장이나 더 쉬운 장이 일본 장입니다.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트레이딩 그 북클럽에서 제가 일학개미들을 만들어서 일학개미요. 네. 일본에 돈 벌러 가자. 어.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매매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콤시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셨고 네, 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제자분들이 트레이딩 북클럽에서 고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AGC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보는 형태는 이렇게 왼쪽이 일봉, 가운데가 주봉,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월봉입니다. 상승 추세가 확연한 것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일봉으로 가서 일봉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가 150일 이평선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과거 거를 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2026년 3월 달에 152평선을 터치하고 조금 상승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2026년 3월 달에 152평선을 치고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5월 달에 152평선을 치고 어마무시한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열흘 전에 152평선을 치고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어제죠. 어제 고른 타이밍에 152평선을 또 치고 오늘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주식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처럼 막 10%, 15%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3%, 4%, 2% 이렇게 꾸준히 일주일에 5에서 10% 정도는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큰 주식을 한다면 니케이 225도 검증된 주식이에요. 네. 그럼 미국보다 훨씬 더 편안한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 또 AI하고 관계된 또 그런 주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종목도 사실 같이 소재 종목으로 해서 묶여서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 종목도 이제 일본 종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미즈 건설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일본의 5대 대형 건설사더라고요. 데이터 그렇죠. 센터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사실상 대형사 몇 곳 중에 하나라서 일감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맞아요. 있는 회사라고 하고 지금 어, 차트상으로는 좀 어떨까요? 차트상으로 오늘이 맥점이에요. 시미즈 건설 역시 이평선에 걸쳐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많잖아요. 뭐 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두산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고 고점 대비 좀 많이 한 20, 30% 정도 충분히 빠졌어요. 월봉 추세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여기서 일봉으로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왜 맥점을 잡았느냐? 네. 자, 열흘 전에 302평선 치고 내려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302평선 치고 살짝 올라갔다가 어제 302평선을 치면서 차트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수평 지지선 어. 이중 바닥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중 바닥도 있고 302평선도 치고 152평선이 뚫렸지만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한 25%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뚝 3.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저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네. 분들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시장에서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 또 차트를 보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일본 주식이 우리나라 시차에도 맞고 굳이 미국 주식을 밤에 할 필요 없이 일본 주식이 3시 반에 끝나면 NXT라는 것도 없어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쉴 수가 있어요.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도 챙겨주네요. 네, 진짜요? 점심시간에 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걸 딱 보면서 일본이 경제대국이긴 한데 금융 쪽에서는 약간 후진국이 아닐까. 워라밸을 챙겨주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9시부터 4시 반까지였는데 중간에 우리나라도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있었거든요. 후진국이다. 그래서 그걸 없애서 계속 장을 유지해서 3시 반까지 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놀아요. 네, 얼마나 편한 장입니까? 그렇네요. 편하고 변동성도 적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미즈 건설하고 그다음에 AGC를 우리 트레이딩 북클럽 3회차 되신 분들이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고를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또 관찰을 해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또 일본 주식의 네. 종목 2개를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도 대형주들을 딱 골라와 주셨던데 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늘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다가 지난주부터였나요? 시총 1위 자리를 애플에게 탈환을 당했습니다. 시총 2위로 내려왔는데 그 말인즉슨 애플은 오르는 사이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좀 조정을 그렇죠. 받았다는 뜻이겠죠. 특히 순환 금융이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만들면서 애플에게 지금 시총 1위를 뺏긴 뒤로 엔비디아 계속 힘든 구간을 거쳐오고 있는데 200달러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제는 또 엔비디아도 다시 봐야 될 땐가라는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52평선에 안착이 됐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거의 50% 빠졌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미국은 탄탄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 차트는 뭐 월봉 차트는 보실 필요도 없죠. 최고가가 240불 정도에서 192불 정도 빠졌으니까 네. 한국에 빠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덜 빠진 거예요. 네, 파도가 잔잔해 보입니다. 그렇죠. 파도가 잔잔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캐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한 달 전쯤, 한 달 반 전쯤에 여기서 어때요? 152평선 치고 살짝 올랐죠. 네. 또 일주일 뒤에 152평선 치고 조금 많이 올랐다가 더블탑을 치고 다시 152평선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중바닥이에요. 시미즈 건설은 302평선에서 이중바닥을 나오고 엔비디아는 어때요? 152평선에서. SK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매수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도 한번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니까 여러분이 엔비디아를 SK하이닉스랑 같은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이중바닥도 만들어냈고 네. 올라갈 힘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M7에 속하는 종목인데 바로 아마존닷컴이거든요. 아마존닷컴은 일단 이번 주까지 들어서 이제 빅테크들이 줄줄이 실적을 공개하면서 애플과 함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장 마감하고 이제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 또 회사입니다. 좀 조정을 깊게 가져갔던 종목인데 실적 발표를 앞둔 이 시점에서 차트상으로는 어떤지 한번 같이 진단해보죠. 네, 저희 방송을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지선이 동일하다.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인 투자자들의 수건이 뭐예요? 종목 선정을 내가 하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남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일본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 아마존닷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 월봉 차트는 뭐 볼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데 아마존닷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엔비디아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이평선만 자리가 달라요. 네. 어떤 이평선일까요? 300일 그렇죠. 이중바닥. 그렇죠. 우리 홍혜민 앵커님도 두 번째 방송하는데 다 알아차렸어요. 보이네요. 좀 젊어서 그렇죠. 그런가요? 트레이딩- 선생님이 훌륭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투자 북클럽에는 보통 이제 5, 6, 70대 분들이 오시는데 네. 이런 걸 골라내긴 해요. HTS라는 게 참 하기가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하시기 힘들지만 다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차트를 지금 딱 보시면 302평선에
한 번 치고 간 게 언제냐? 6월 말이었어요. 네. 그리고 가격이 잘 올라가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제 오늘 300이평선을 다시 치고 지금 우리 홍혜민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때요? 이중반. 이중바닥이 딱 나오고 있어요. 시미즈건설과 거의 AGC랑 비슷한 거죠. 네네. 일본 주식이 됐던 미국 주식이 됐던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은 어때요? 동일합니다. 수많은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니케이 225 225 종목, S&P 500 종목만 보시면 돼요. 또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골랐던 종목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존까지 5 네. 종목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이 종목들이 과연 어떤 또 결과를 거뒀는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원래는 MTS로 매매를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네, 맞아요. HTS는 정말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보는 눈이 생기고 있는데 네, 아직도 너무 어렵거든요. 창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렇죠.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까 좀 막막한데 네, 배울 네.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돈 버는 트레이딩 투자 북클럽에 오시면 제가 쓰는 거 딱 10가지 정도만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갖고 오시면 1대1로 코칭을 다 해서 하루면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쓰는 방법 번호까지 매겨서 2~3번만 반복시키면 여러분들이 HTS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지지저항선과 매수매도 타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7페이지예요. 요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직접 노트북을 갖고 와서 필요한 것만 누르게 하면 5, 6, 70대나 2, 3, 40대 홍혜민 앵커님 같은 MZ세대들도 MTS만 봐서 잘 몰라요. 그쵸. 근데 HTS 상에서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선 찾는 훈련을 하시면 충분히 더 재미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이걸 볼 수 있으면 MTS로도 대충 지지저항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더 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려보시고 눌러보시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HTS가 너무 복잡해서 좀 장벽을 느꼈던 분들께는 또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네. 진짜 이번 주 투자자분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뭐 떡락이란 표현을 쓰죠. 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속절없이 저는 차트를 그냥 보고만 있게 되던데 마지막으로 좀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님이 사즉생 생즉사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보고 차트를 이용을 해서 매수매도점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평생 매매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고 평생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고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거. 손절을 놓으면 살 것이고 손절을 놓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병행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절을 익히려면 큰 돈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작은 돈으로 한 종목당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손절을 놓고 매매를 하니까 산다라는 걸 느끼면 그 뒤부터는 평생 남들이 잘 못하는 손절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생명선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화해서 더 싸게 네.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게 될 테니까 계속 성공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로 남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은 생명선이다. 꼭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돈 버는 트레이딩 오늘도 장영환 선생님과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확실히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종목들로 선을 한번 쫙 그어보니까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